아하, 네. 자, 이게 뿔이 한 마디 입질인데요. 오, 예. 네, 최상일의 피싱 스쿨 최상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내림 낚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이게 수온이 팍 떨어져서 붕어들이 거의 그 움직임이 약할 때 주로 하는 게 내림 낚시입니다. 바닥 낚시보다 굉장히 예민한 채비, 저부력의 채비를 갖고 붕어를 유혹해서 낚는 그런 기법인데요. 내림 낚시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이 내림 낚시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붕어는 크게 붕어 낚시를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뭐 중국권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됐을 때 붕어가 조금씩 틀려요. 중국 붕어는 우리가 일명 짜장 붕어라고 그러고, 한국 붕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토종 붕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그리고 일본 붕어는 떡 붕어라고 합니다. 모양새도 조금씩 틀리고 습성도 약간 틀린데요. 일단 이 내림 낚시는 기본이 일본의 그 전층 낚시, 표층부터 중층 낚시라고도 하는데, 표층부터 중층에서 바닥까지 이루는 그 저수온기에 일본에서도 바닥을 닿는 이런 낚시를 합니다. 이거를 주로 이제 슬로프를 주는 형태의 낚시를 하는데, 그 바닥을 하는 낚시가 대만 쪽에 흘러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이완식 낚시로 발전을 했고, 다시 그 낚시가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중국식 낚시가 됐는데요. 그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게 내림 낚시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기존에 우리 토종의 올림 낚시는 거의 찌가 항상 이렇게 쭉 올라오는 형태의 그런 낚시를 보였는데, 이 낚시는 일반적으로 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찌가 쭉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입질을 보이죠. 중층 낚시하고 내림 낚시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크게 내림 낚시하고 그럼 올림 낚시하고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올림 낚시라고 하면 전에도 강의를 드렸지만은 봉돌이 바닥에 닿는 낚시, 내림 낚시라고 그러면 봉돌은 떠 있고 바늘이 바닥에 닿는 그런 낚시예요. 크게 구분이 명확하게 져진다면. 자, 근데 이 낚시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은 한 2000년도에 도입이 된 2000년도쯤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된 그런 낚시인데, 굉장히 그 라인이나 채비나 굉장히 가볍고 저부력을질을 하면서 이런 저수온기에 많은 고기를 집중적으로 낚을 수 있는 그런 낚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낚시에 대해서 채비하고 장비 이런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림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림 낚싯대가 필요한데요. 물론 일반 기존의 낚싯대로 쓰면 안 되냐?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림 낚싯대하고 우리가 쓰는 기존에 쓰던 바닥 낚싯대하고는 낚싯대 차이가 좀 있어요. 기존에 쓰는 우리 바닥 낚싯대는 쭉쭉 뽑는 식이잖아요. 낚싯대를 뽑아서 안테나식으로 뽑아서 하는 낚시고, 이 내림 낚시는 꽂기식이라고 이렇게 꽂게끔 돼 있어요. 하나씩 꼽아서 쓰는 낚시. 이 꽂기식으로 쓰는 이유는 꼽을수록 텐션이 좋아져요. 그 탄성이 좋아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닥 낚시대가 이 정도 한
80에서 85 정도 사이에 들어간다면은 내림 낚싯대는 이 장절입니다. 그래서 좀 더 텐션이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붕어가 입질을 하는 쭉 빠는 순간에, 흡입을 하는 순간에 챔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후킹이 되거든요. 근데 그 빠른 속도로 그거를 보고 집중적으로 봐서 챔질을 해야 되는데, 바닥 낚싯대로는 좀 약간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요. 그래서 내림 낚시는 이제 경질의 낚싯대를 쓰는데 한 대만 씁니다. 여러 대를 쓰고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대를 집중적으로 쓰는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5척에서 한 24척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척이라 그러면은, 척이라고 하는 거는 30.3c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월척이다 그러면 한 척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3cm가 넘으면 우리가 붕어 월척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 척이랑 마찬가지 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척이라 그러면 3m 3cm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근처에 있는 하우스나 겨울에 할 수 있는 이런 낚시터에서는 보통 12척에서 13척을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문하신다면 한 12척에서 13척 정도 그 주변에 있는 낚시터에 맞는 그 낚싯대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원줄을 0.5에서 한 1호 정도 사이에 씁니다.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원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줄을 일반적으로 0.5에서 한 1호 사이에 가느다란 줄을 씁니다. 그리고 목줄은 하프 원줄의 반에서 약간 오버하거나 반 정도 되는 것을 목줄로 쓰는데요. 일단 원줄은 이렇게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뭐 초록색이면 초록색, 이런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코팅은 챔질을 했을 때 좀 덜 늘어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칼라 코팅한 게 탄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챔질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목줄은 텐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났다 다시 순간적으로 챔질할 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텐션이 있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형태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줄은 보통 0.3에서 0.6호 정도 지금은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은, 여름이나 활성도가 좋을 쪽에는 한 0.5에서 한 1.5 정도까지도 씁니다. 목줄을. 또 마찬가지로 원줄도 활성도가 좋을 쪽에는 한 1호에서 2호까지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채비를 연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건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채비 연결하는 거는 현장에서 설명드리는데, 최근에 두 가지입니다. 이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는 부분에 이렇게 홀더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홀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직결식 홀더가 있죠. 이런 그 원줄하고 목줄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런 홀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동식 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 구멍을 통과해서 옆에다 편납을 감는 그런 유동식 홀더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지금 최근에는요, 좀 더 이게 발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나노 홀더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미세한 부력을 조정하면서 직결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홀더를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세한 그 부력은 오링으로 조정을 하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중축 낚시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부력이 큰 찌를 씁니다. 반대로 내림 낚시를 할 적에는 이렇게 부력이 작은 찌를 쓰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죠. 부력이 큰 찌는 이 편납의 크기가 커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큰 홀더를 쓸 수밖에 없고요. 부력이 적은 찌를 살 적에는 이 자체로도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고 작은 홀더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더의 선택을 찌의 부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유동식을 쓸 때도 이렇게 유동식이라는 건 가운데로 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스토퍼로 고정을 시키고 다시 유동식이 됐을 적에는 이런 도래가 중간에 하나 더 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는데 이 유동식도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찌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도래도 고부력지를 쓸 적에는 당연히 고부력지나 대무를 누릴 때는 좀 무거운 도래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또 저부력을 할 적에는 이런 그 스텐 재질 같은 경우에 자체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사 매듭 같은 이런 도래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력이 워낙 작은 것들은 이 채비가 찌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채비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력을 정하는 것들은 항상 찌의 기준을 두겠죠. 찌가 갖고 있는 자체 부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림 낚시에서는 이 톱이 솔리드 톱 위주로 쓰고요. 꼭 그것만 쓰는 것만은 아닌데 무쿠 톱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솔리드 톱이 저항을 가장 덜 받죠. 그런 다음에 중충이나 단차 낚시에서는 떡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떡밥을 잡아줄 수 있는 튜브,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튜브찌나 아니면 무쿠톱 같은 경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찌 멈춤 고무와 유동찌 고무와 찌 멈춤 고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축성이 좋고 유동찌 고무들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실리콘의 그 말랑말랑한 정도가 좀 더 말랑하면서 강한 재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찌 홀더들도 그 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찌에 찌다리 끄트머리의 두께가 두꺼운지 가는지에 따라서 요 홀더에 맞는 사양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리콘 찌가 찌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빠져드는 내림낚시. 지금까지 내림낚시의 기원과 장비 및 채비에 대하여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더 집중해야 할 시간. 내림낚시의 핵심 포인트. 찌 맞춤과 수심 측정. 지금 들어갑니다. 네, 내림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찌 맞춤과 수심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이걸 목수라 그러는데, 지금 이 찌에 같은 경우에는 한 목, 두 목,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목으로 된 찌예요. 11목으로 된 찌에 어떤 분은 5목에, 어떤 분은 7목에, 어떤 분은 9목에, 어떤 분은 3목에 이렇게 맞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이제 5목에 맞추는 편인데, 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5목 상단에 맞춘 찌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밑에 바늘이 달려 있고요. 바늘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요 목수는 항상 일정하겠죠. 집어넣었다 빼나 어디다 던지나. 그래서 지금 이 찌는 부력의 그 균형점이 5목에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힘하고 올라가는 힘이 딱 여기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5목에 여러분이 편납 같으면 편납을 하지만은 저는 지금 나노추로 링을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제 찌에 맞추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이제 수심 측정이에요. 수심을 맞출 적에는 일단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심 측정 고무라는 걸 씁니다. 요것이 이제 수심 측정 고무라고
사실 보면 이제 짧은 바늘 기준이 되겠죠. 수심 측정이라는 게. 왜냐면 짧은 바늘도 바닥에 닿는 게 내림 낚시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떡밥을 달듯이 수심 측정 고무를 달아서 또 너무 무거운 수심 측정 고무를 달면은 찌가 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는 안 되고요. 찌가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심 측정 고무 의 사이즈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그렇게 수심 측정 고무를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심 측정 고무를 넣으니까 찌가 쭉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찌가 들어갔는데 지금 물 위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상단 부분이 여기에 오게끔 합니다. 그러면 찌 끝에서부터 바늘 끝까지의 수심이 수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올려 보겠습니다. 자,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찌 멈춘 고무는 너무 빡 붙이면은 약간 유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빡 붙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직립이 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목에 찌가 안착이 될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수심은 지금 이 고무 수심 측정 고무가 있는 바늘에서부터 짧은 바늘에서부터 저 일목의 그 하단쯤이 지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수심 측정이 됐으면은 요 지점에다가 우리가 수심을 기억하는 그 고무를 하나 맞춰주면 됩니다. 자, 미리 하나를 더 껴놨는데 우리가 여기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올려서 여기 수심 기억 고무라고 수심을 기억하는 고무가 요 정도거든요. 수심이 지금. 그래서 요렇게 맞췄습니다. 요거는 항상 기억해 두는 거죠. 내가 찌를 위아래로 옮겼을 때도 수심은 정확하게 항상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요거 맞는 여기가 수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심이 맞춰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심도 맞췄고요. 요 상태에서 낚시를 할 적에는 우리가 처음에 맞췄던 수심을 다시 오목으로 맞췄었으니까 이 수심 측정 고무 오목에 수심 측정 고무가 나오게끔 맞춰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찌를 올리게끔 되겠죠. 올려서 요 목수가 오목에 올 때까지 올려줍니다. 자, 그럼 처음에 우리가 찌를 맞췄을 때 오목을 맞췄기 때문에 수심 측정 고무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 유동찌 찌 멈춘 고무로 움직여서 찌를 요 오목에 맞췄습니다. 오목에 맞추고 찌를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표준 찌 맞춤, 내림 낚시의 표준 찌 맞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떡밥을 달았을 때 원래 찌는 여기까지 올라가게끔 우리가 찌를 맞췄고요.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짧은 바늘하고 긴 바늘이 이렇게 약간의 슬로프를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내림 낚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찌 맞춤과 수심 측정까지 하고 내가 원래 찌 맞춘 대로 딱 이렇게 찌 맞춤 목수에 딱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제로 맞춤인데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줄 수 있죠. 이 상태로 보통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붕어가 허챔질이 심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변형을 줘야 되죠.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찌 맞춤 목수에서 찌를 이렇게 올려주면은요. 찌를 올려주면은 이 줄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프가 더 지게 되죠. 여기는 지금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그런데 찌를 올려주면은 슬로프의 그 경사각은 더 완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합천질이 많으면은 찌를 더 올려주시고
또 때로는 슬로프를 더 주고 이제 몸통 이게 너무 또 슬로프가 많이 젖으면은 이제 몸통에 걸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찌를 올려줘서 이 슬로프에 그 긴장감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